어디로 넘어가냐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쪽에 64쪽이네요. 원자 구성 입자의 발견 얘기입니다. 쌤이 옛날에 아주 위대한 과학자로 빙의를 한번 해볼게요. 쌤은 이름이 탈레스예요. 탈레스라는 과학자입니다. 내가 연구해보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물이야. 물로 돼 있어. 그래서 1원소설을 주장합니다. 세상에는 물이라는 원소로 모든 게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을 해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탈레스. 제자들이 모두 물을 먹어요. 밥 안 먹고. 어차피 물이잖아. 그러다가 탈이 납니다. 너 때문에 탈레스. 미안해. 탈레스는 물을 기억하세요. 탈레스, 물. 이거 옛날에 처음 봤던 기억납니까, 혹시? 옛날에 중학교 때 나오죠? 탈레스 1원 소설. 근데 물로 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유명한 과학자, 우리 알고 있는 과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와가지고 세상에 물로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뿐만이 아니라 불, 흙, 공기도 원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 불, 흙, 공기. 근데 이 물, 불, 흙, 공기가 물한테 약간의 열을 가하면 불로 변해요. 불한테서 뭔가를 빼내면 물로 변합니다. 불한테 뭔가를 가하면 흙으로 막 변해요. 그래서 4원소설 중에서도 4원소가 서로서로 바뀔 수 있다는 4원소 변환설을 주장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사람 때문에 과학은 망합니다. 2000년 동안 망해요. 이 사람 때문에 중세시대가 열리는데 중세시대 내내 뭘 했냐면 야, 원소가 변한대. 야, 그럼 이 쓸데없는 금 가지고, 쓸데없는 금속 가지고 금으로 만들자, 우리! 뭘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금술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연금술. 2000년 동안. 성공했을까? 꽝. 대박. 꽝. 다 꽝 났어. 심지어 뉴턴도 연금술사였어요. 뉴턴도 왜 죽었는지 알아요? 뉴턴? 수은 중독으로 죽었대요. 뭐 연구하다가 수은 가지고 막 실험하다가 중독돼 죽었답니다. 그런 식으로 연금술 연구하다가 꽝 났어요. 그때를 이제 과학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과학의 암흑기. 누가 알았다? 아리스토텔레스님이 여신 암흑기예요. 어쨌든 근데 그 암흑기를 통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실험 방법들, 실험 도구들 이런 것들은 잘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야. 원소에 대한 얘기. 옛날에는 물이 원소였어, 그지? 불도 원소였대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최초로 그런 것들이 원소가 아니라, 자, 물질을 잘게 쪼개면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작은 입자, 바로 그 입자, 원자가 원소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그 전에 고대에도 이제 주장한 사람이 있지만 거의 현대 가까이 와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일이라는 사람이에요. 돌턴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일은 현대 사람이고 약간 이전에 돌턴이라는 사람인데 돌턴이 원자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원자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해요. 물론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 그러진 않았겠죠. 에이텀, 아톰에서 에이텀이라고 썼어요. 아톰. 우주는 아톰 말죠. 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사람이 말한 건, 야, 물질을 잘게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 않는 작은 입자가 나온다. 이거 중성 입자다. 그래서 이렇게 걔는 공처럼 생겼을 거야. 해서 이런 원자 모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처음 아까 배웠던 원자 모형과 좀 다르죠. 그죠? 저 원자 모형 우리가 처음에 이게 진리야! 그게 그거야. 그 원자 모형이 나오기까지 중간 과정들을 지금부터 배울 거나 됩니다. 얘는 틀렸죠. 그래서 이 돌턴도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여서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공 같은 원자로 되어 있대 라고 알고 있던 찰나에 누가 등장을 하냐? 바로 톰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자의 발견입니다. 톰슨은 이런 실험을 해요. 음극선 실험이라는 실험을 합니다. 음극선 실험.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잘 봐봐. 여기에
금속판을 집어넣고요. 여기에다가도 금속판을 집어넣어. 이 금속판이라는 것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 금속판에다가 고전압을 부르륵 겁니다. 여기는 플러스를 걸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를 걸어요. 고전압을 부르륵 걸면은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가 뻥 튀어나와서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발견한다. 이게 뭐지? 번쩍 빛나면서 뭔가 움직여. 뭐지? 뭔지 정체를 몰랐어. 근데 아마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금속판에서 튀어나온 거니까 이런 공 같은 거 아닐까? 이 공이 튀어나온 거 아닐까? 라고 예상한 거지. 저 공은 중성 상태의 공이죠. 그러면 자석에 반응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전기에 반응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 실험 볼게요. 일단 음극에서 튀어나온 어떤 빛 같은 물질이라서 이 빛한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이 뭐다? 음극선입니다. 음극에서 나오는 선. 선을 레이라고 해서 빛을 말하는 빛. 그러니까 빛 같은 물질이야. 자, 이 빛 있죠, 빛. 이 빛. 이 빛이 자석을 내면 휘어집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걸면 휘어지나요? 빛도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빛인지 알고 다음 실험을 이어서 합니다. 첫 번째 실험입니다. 음극선을 쏜 다음에 자석을 갖다 대요. 붕 휘네요. 이상하다. 빛이 아닌가 보네. 빛이 아닌가 봐. 이상하네. 이거 뭐지? 그래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거 말고 이거부터 봅시다. 또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위에다 마이너스를 걸고 아래에다 플러스를 건 다음에 음극선을 쏴요. 어디로 휘어요? 플러스 방향으로 휘어요. 아, 그럼 이거 혹시 마이너스 전기를 띤 어떤 입자 같을 때 드디어 어떤 스멜이 나죠. 스멜. 전자 같다라는 스멜이 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띤 입자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 실험은 이겁니다. 얘를 쐈더니 앞에 물체를 놨더니 뒤에 그림자가 생겨. 이건 뭘 의미할까? 쌤이 요 앞에 쓰면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고 내가 빛이야. 빛이 막 쭉 나오는데 손이 있어. 아, 저 새끼 뭐야? 슝 돌아서 간다면 그림자 안 생긴다. 그죠? 그림자는 뭘 증명한다? 직진한다는 걸 증명합니다. 바로 음극선도 뭐한다? 직진하긴 해요. 음극선도 직진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휘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직진한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고요. 세 번째 실험. 빛이 오고 있죠? 쌤 여기다가 바람기를 이렇게 놔두면 돌아가나요? 빛을 맞고 막 돌아가나요? 아, 빛이라고 이렇게 돌아가나요? 그런 거 아니죠? 저게 빛인 줄 알고 여기다 바람기를 놨더니 바람기가 어떻게 했을까? 돌아가요? 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실험은 뭘 의미하냐면 얘가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라는 걸 의미합니다.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돌게 만든 거거든요. 정리하면 이래요.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 직진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고 음극에서 튀어나왔는데 질량도 갖고 있어. 이건 아니야. 그치? 새로운 어떤 입자야. 원자 속에 혹시 마이너스를 띤 이런 입자가 들어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전자라고 이름 붙이자. 그래서 전자를 발견합니다.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실험입니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두 번째 학자 이름 톰슨입니다. 톰슨이 바로 전자를 발견합니다. 전자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전자를 발견한 실험도 기억해야 돼요. 음극선 실험입니다.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형을 바꾸는데 어쨌든 원자가 중성이라는 사실은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전자가 군데군데 박혀있는 것으로 상상을 해요. 그래서 강한 마이너스를 빡 걸면 이 전자가 펑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중성이어야 하니까 이 바탕질은 플러스가 너덜너덜 퍼져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자, 플러스가 이렇게 퍼져있는 바다에 마이너스가 둥둥 떠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원자의 모형을 재정립합니다. 이것을 전자바다 모형이라고 불러줘요. 다른 말로는 푸딩
같다 그래서 푸딩 모형이라고도 부릅니다. 푸딩 모형.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와서 모형을 바꿉니다. 충분히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 같다. 돌턴이 틀린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톰슨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제자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그 중에 톰슨을 능가하는 제자가 나타납니다. 천재 과학자라 불리는 그 학자가 누구냐면 러더퍼드라는 사람이에요. 못 들어봤죠? 러더퍼드. 자, 그래서 톰슨의 이 모형 여기 제시하고 있고요. 원자 핵의 발견에서 러더퍼드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러더퍼드. 일단 미리 써놓을까요? 3번. 러더퍼드. 천재과학자인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스승님의 이론이 이 이론이 맞다는 전제하에 실험을 합니다. 스승님은 이렇게 원자는 플러스 바탕에 마이너스가 둥둥 떠있는 모습이라고 하셨어. 그러면 우리 금도 이런 모습일 거 아니야? 금을 얇게 만든 걸 금박이라고 해요. 금박. 얼마나 얇게 만드냐면 이만큼 얇게 만들어요. 원자 세겹이니까 엄청 얇은 거야. 엄청 얇은 거야.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여기다가 알파 입자라는 입자를 쏩니다. 이 알파 입자 보이죠? 이 알파 입자라는 걸 빵 쏠 거예요. 알파 입자, 미리 진리부터 말할게. 알파 입자란 뭐냐? 헬륨 원자 핵입니다. 우리 배웠어요. 헬륨 원자 핵, 양성자 2마리와 중성자 2마리로 이루어진 녀석. 이게 알파 입자입니다. 알파 입자. 다시 말해서 플러스를 띠는 아주 질량 큰 입자를 빵 쏘는 거예요. 어디다가? 금박에 쏩니다. 실제 러더퍼드가 쓴 편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도 실험을 할 거야. 마치 이건 종이에다 대고 대포를 쏘는 실험이야. 당연히 다 뚫릴 거야. 얘는 강한 플러스고 뒤에 퍼져 있는 건 뭐야? 너덜너덜 퍼져 있는 플러스들이잖아. 당연히 뚫고 지나갑니다. 그죠? 그렇게 예상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야. 다 뚫고 지나갈 거야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예상도 이게. 실제 실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느낌이야. 대포를 종이에 빵 쐈는데 팡! 반대로 튕겨나. 또 대포를 종이에 쐈는데 팡! 비껴나와. 이렇게. 이게 이 모습이야. 반대로 튕겨나온 거, 크게 비껴나온 거. 대부분은 뚫고 지나가지만 중심부를 향해 쏜 대포는 강하게 휘어지거나 튀어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플러스가 너덜너덜 퍼져 있는 게 아니네. 가운데 뭉쳐있네. 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뭘 발견하는 순간이야? 원자에는 핵이 있어. 원자 핵이 있다는 걸 발견해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원자 핵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 핵이 가운데 뭉쳐있어. 그래서 원자 핵을 발견해서 이렇게 원자 핵을 가운데 그리고 전자는 그 주변을 돌고 있어. 라고 이렇게 원자 모형을 바꿔요. 우와! 우리가 당장 익숙하게 보고 있던 그 원자 모형이죠. 이 원자 모형을 행성 모형이라 합니다. 행성같이 돌고 있어 행성 모형으로 바꾸게 되는 거지. 러더퍼드는 뭘 발견했다? 원자의 핵을 발견했고요. 발견한 실험의 이름은요. 알파 입자를 싸서 산란시키는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방금 봤던 저 실험의 이름이 뭐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모형을 또 한 번 바꾸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것만 했다고 천재라 부를까? 아니야. 원자 핵은 우리는 알고 있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양성자까지도 알아냅니다. 양성자. 그 원자 핵은 양성자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 알아내요. 어떻게 알아내냐?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이게 양극선 실험이거든. 양극선 실험. 러더퍼드가 한 실험입니다. 러더퍼드가 한 실험인데, 자, 여기 양극판과
음극판을 준비해요. 강한 고전압을 겁니다. 근데 이 양극선이라는 건 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뭐가 움직이는 게 관찰되거든? 근데 아까 실험에서는 왜 관찰이 안 되느냐? 뭔가를 좀 더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수소기체를 좀 집어넣고 실험을 해야 돼요. 자, 수소기체 체크. 수소 보이죠? 수소란 녀석은 이렇게 생겼잖아. 플러스 하나,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돌고 있는 게 수소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강한 고전압을 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수소가 그 강한 에너지에 의해서 강한 에너지를 가하는 거니까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팡! 날아가 버려요. 플러스가 얘를 잡아당기고 있는 구조인데 얘한테 강한 에너지를 빵 공급하는 모습에 이게 에너지를 공급하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날아가 버린다. 누구만 남아? 양성자 혼자 남지. 그지? 혼자 남았어. 양성자 혼자. 근데 이쪽은 강한 플러스야. 이쪽은 마이너스야. 어디로 움직일 거야? 일로요. 그래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뭔가 흘러가는 입자들의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양극선이라고 불렀어요. 양극선. 근데 알고 보니까 양극선은 정체가 뭐였던 거야? 수소 원자 핵이었죠. 수소 원자 핵. 수소 원자 핵은 무슨 전기 띠고 있어? 플러스 전기. 플러스를 전기를 띤 어떤 입자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건 양성자라고 하죠. 그래서 러더포드는 양성자의 존재까지 알아낸 겁니다. 양성자 존재. 양극선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의 존재까지 알아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얼마나 천재냐면 이것까지 합니다. 이상하다.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던데, 그치? 그래서 질량을 재보니까 1이었어. 이거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수아, 헬륨 갖다 실험해보자. 헬륨을 실험했더니, 이 자식은 양성자 2개야. 2개야. 양성자의 존재를 밝혔으니까 양성자 몇 개인지도 알아낼 수 있었어. 양성자 2개야. 그럼 질량이 2개겠네? 그치? 근데 실제 질량을 재보니까 얼마였어? 4거든. 러더포드 말이야. 헐. 안 그러겠지? 아무튼 러더포드가 이거 왜 이러지? 이상하다. 양성자의 개수가 2배면 질량도 2배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질량은 4배가 됐지? 뭔가 더 있다. 뭔가 더 있어. 뭔가 더 있어. 내가 아직 밝혀내진 못하고 죽지만 뭔가 더 있다라고 죽어요. 이해됩니까? 바로 전하를 띠진 않지만 질량만 차지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끝마칩니다. 나중에 그게 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구죠? 중성자죠?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합니다. 나오죠? 러더퍼드 예측. 중성자를 발견할 때 러더퍼드가 먼저 예측해주고요. 나중에 체드윅이라는 사람, 러시아 과학자인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베릴륨의 원자핵에다가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통해서 전하를 띠지 않은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실제 발견하게 되고 중성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중성자가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 거죠. 그지? 이유가 뭐냐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는 뭔가 흐름을 가지잖아. 전기력에 의해서 흐름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는데 중성자가 움직여요. 마음대로 해. 이런 식이야. 그래서 중성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 가장 마지막에 발견한 이유가 뭐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됩니다. 중성자는 맨 마지막에 발견이 돼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들은 그래서 돌턴, 톰슨, 러더퍼드에 이르기까지 원자 모형이 변천하고 그 다음에 그 실험들, 어떤 실험을 통해서 원자 모형이 변천되어 왔는지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연도는 또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연도, 몇 년 이거 외울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흐름, 어떤 흐름에 대해서만 기억해주고 이 실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해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페이지 문제 좀 풀어볼게요. 67쪽입니다. 문제 펴볼게요. 풀면서 정리해봅시다. 1분밖에 안 남은 거야?